혹시 요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괜히 다리가 신경 쓰이시지는 않으신가요? 누워 있다가 잠들기 직전이나 한밤중에 종아리가 갑자기 딱딱하게 굳으면서 소리도 못 내고 이불을 붙잡은 적 있으신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 또 다리 쥐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쥐 모두가 같은 이유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몸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0살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동네에서 건강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뒷산을 오르고 내리시고 시장도 걸어서 다니셨죠.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렸고 눈밑은 푹 꺼져 있었으며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지쳐 보이셨습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묻자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이 말에는 통증보다 더 큰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2달 가까이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그러다 말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잠들기 전부터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오늘도 또 오겠지 하는 생각에 긴장된 상태로 누우셨다고 합니다. 한번 쥐가 나면 10분 이상 통증이 이어지고 겨우 풀리고 나서도 다리가 욱신거려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이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어르신들 중 2분 중 1분은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통증이 반복될수록 수면의 질이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잠을 깊이 못 자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고 회복하지 못한 몸은 다음 날 더 쉽게 지치며 신경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 결과 다리쥐는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악순환을 몸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영양제 하나 더 챙기고 파스 붙이고 아픈 부위를 꾹꾹 주무르며 버팁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다리 쥐의 상당수는 근육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는 혈관이나 신경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도 처음에는 마그네슘을 의심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다리 쥐에는 마그네슘이 좋다는 말을 듣고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챙겨 드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이었고 오히려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보행 자체가 불편해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한쪽 다리만 유독 아픈 날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하나라도 마음이 걸리신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다리쥐를 무조건 없애는 이야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 통증이 그냥 넘겨도 되는 신호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인지 구분하는 기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두려움은 줄고 반대로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확실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오늘 밤 내 다리는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조용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다리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한 단어만으로도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불편을 안고 계신지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다리 쥐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 물을 덜 마셔서 그렇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마그네슘이 원인이라면 왜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독 심할까요? 왜 낮에는 멀쩡하다가 꼭 밤에만 찾아올까요? 그리고 왜 마그네슘을 꾸준히 챙겨 드셔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야간 다리 쥐의 핵심 원인은 근육이 아니라 신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경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경은 스위치이고 근육은 전구입니다. 스위치가 이상해지면 전구는 멀쩡해도 불이 깜빡이거나 갑자기 켜졌다 꺼졌다 하게 됩니다. 다리 쥐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스위치, 즉 신경 조절 기능이 점점 둔해집니다. 우리 다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경 반사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장치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필요할 때만 근육을 쓰고 쉴 때는 확실히 쉬게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근육을 풀어주는 쪽, 다시 말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신경은 그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근육은 엉뚱하게 계속 수축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잠잘 때 다리 모양을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발끝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불의 무게 때문에 발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눌리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진 상태를 만듭니다. 이미 짧아져서 팽팽해진 근육에 신경 스위치가 잘못 눌리면 근육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순간에 굳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 쥐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만 반복되는 것이고 잠들기 직전이나 새벽녘에 유독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그네슘은 근육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야간 다리 쥐가 마그네슘 부족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해 보면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상태인데도 통증은 반복됩니다. 이 경우 마그네슘을 더 먹는다고 해서 신경 스위치가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설사를 하는 부작용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마그네슘 이야기가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영양제 하나로 해결된다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경 문제는 영양제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 쥐가 심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반사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수면 중 자세, 혈액순환 저하, 낮 동안의 피로가 겹치면서 밤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가끔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그렇다. 예전에는 잠깐 아프고 말았는데 이제는 통증이 오래간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만큼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쓸데없이 영양제만 늘리지 않고 통증이 왔을 때 잘못된 대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위험한 신호와 그렇지 않은 신호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신경 조절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모두 같은 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낌은 비슷해도 원인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고 그 중에는 절대 집에서 참고 넘기면 안 되는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한쪽 다리만 유난히 아픈 날이 계속되는 느낌, 종아리가 단단해진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붓는 것 같은 감각, 만졌을 때 다른 쪽 다리보다 뜨겁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냥 쥐라고 생각하고 주무르거나 파스를 붙이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 다리만 눈에 띄게 붓고 피부색이 붉어지거나 자줏빛으로 변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 열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쥐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건 혈관 안에 피가 굳어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리를 세게 주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에 있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자주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참아야 할 게 아니라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반대로 다리가 붓는 게 아니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고 색이 창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잠시 쉬면 괜찮아지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 또 아파지는 패턴이 반복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경우는 혈관이 막혀 피가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보셨을 때 맥박이 분명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거의 느껴지지 않거나 양쪽이 확연히 다르다면 그냥 넘기셔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도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쥐로 오해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편하고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거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잠시 편해지지만 멈추면 다시 불편해지는 패턴이 반복되지 않으셨나요? 이 경우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쥐 대처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증상은 어디에 가까운지 떠올려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양쪽에 비슷하게 나타나고 짧은 시간 안에 풀리며 자세를 바꾸거나 발을 당기면 완화되는 경우라면 비교적 흔한 야간 다리 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쪽만 반복적으로 아프거나 붓거나 색이 변하거나 열감이나 냉감이 뚜렷하다면 그건 단순한 쥐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바로 습관처럼 다리를 주무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경고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증의 세기가 아니라 양상이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쥐가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무르지 말라고만 하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답은 근육이 아니라 신경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주 똑똑한 반사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 그 반대편 근육은 자동으로 힘을 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대처법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내 몸 쪽으로 당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당겨도 되고 손이 닿지 않으면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 당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발등을 몸쪽으로 꺾어 정강이 쪽 근육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뇌는 자연스럽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앞쪽을 써야 하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뒤쪽은 풀어야겠구나. 이 신호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몇 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을 당기자마자 통증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이미 내장돼 있는 반사작용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그래도 혹시 너무 아파서 발을 당길 정신조차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의 신경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코와 입술 사이 손가락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느껴지시나요? 이곳을 엄지와 검지로 꽤 강하게 눌러보세요.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자극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리에서 올라오던 통증 신호보다 더 강하고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그쪽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그러는 사이 다리 근육에 과도하게 쏟아지던 신경 신호가 약해지고 경련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부위는 응급 상황에서 의식을 자극할 때 사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플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써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인중을 눌러주면 신경의 방향이 훨씬 빠르게 바뀝니다. 중요한 건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 지속된 뒤에야 시도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쥐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느낌이 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바로 힘을 빼지 마세요. 발을 당긴 상태를 몇 초 더 유지해 주는 것이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매번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이미 시작된 통증을 멈추는 방법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쥐가 왔을 때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몸의 리듬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통증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루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야간 다리쥐를 줄이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생활 습관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였을 때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리와 신경이 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무거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데 이불의 무게가 발등을 누르면서 발끝이 아래로 향하면 종아리 근육은 밤새 긴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가능하다면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고 발목 아래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쳐 발이 자연스럽게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새벽에 다리가 당기는 느낌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동안 사용한 다리를 잠들기 전에 정리해주는 습관입니다. 낮 동안 걷고 서 있고 앉아 있는 동안 다리는 계속해서 긴장합니다. 이 상태로 바로 잠자리에 들면 근육과 신경이 흥분된 채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몇 분만 투자해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숨을 고르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신경의 긴장이 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트레칭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하루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과 수분 섭취입니다. 다리쥐를 줄이기 위해 무언가를 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신경이 안정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생선, 해산물, 달걀, 콩류처럼 신경과 근육을 함께 돕는 음식들을 식사에 고르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물 있는 음식을 적절히 드시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은 한꺼번에 마시기보다는 낮 동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고 잠자기 직전에 과도하게 마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약과 몸 상태를 함께 살피는 태도입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처럼 일부 약물은 근육이나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바꾼 이후부터 다리 쥐가 잦아졌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주치의와 상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약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만들어주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밤에 다리 쥐 때문에 깨지 않고 아침에 다리가 덜 무거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차이가 쌓이면 삶의 리듬 자체가 달라집니다. 얼마 전 다시 만난 그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에 다리 생각을 안 하고 잡니다. 이 말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몸은 작은 신호에도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밤은 다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잠자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이 제가 계속해서 유익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린 장수습관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